네, 여러분들 노후자금 11억 가지고 계십니까? 노후자금이라고 하면 60세 정도 때 가지고 있는 돈이죠. 이 방송 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은퇴하실 때 11억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걸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연금계좌로 100만 달러 보유한 사람이 26만 명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60살 넘어서도 가능한 거예요. 자, KFC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분은 60살 정도에 성공했죠. 이분이 만약에 60살 때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랬으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안 됐을 겁니다. 이렇듯 내 생각이 나를 막고요, 나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거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됩니다. 보세요. 자, 이제 냉철하게 봅시다. 여러분들 은퇴할 때 자산 얼마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해요. 생각하기 싫은 거죠.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연봉 오르면 더 모을 수 있다. 머리 아프다. 그냥 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 이분은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옛날에. 비행기 타고 출장 다니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60살 넘어서 은퇴하게 됐죠. 이제 택배 알바하고 계십니다. 그냥 살면 우리 미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미래를 계획해야 되죠. 자, 요거를 계획해 봅시다. 듣기 싫은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했을 때 계획도 만들 수 있거든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얼마 모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일한 연수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매년 번 돈이 생길 겁니다. 거기서 60살까지 일할 수 있는 연수를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생각합시다. 돈 많이 번 사람들 더 많이 모을 것 같죠? 그 사람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모은다. 그러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년 모으면 1억입니다. 30년 꼬박 모으면 3억. 끝이에요. 사실 이것도 힘들죠? 왜냐면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모으기도 하고 안 모으기도 하죠.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대출해서 집을 삽니다. 자동차도 사야 되죠. 아도 키워야 됩니다. 아 키우는 순간 저축 불가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겨우 집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그렇게 60살까지 살면 남은 건 집 한 채 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알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견디기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저렇게 충실히 수행하려면 직장 내 스트레스는 무조건 견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집값 오르는 것이 희망이죠. 집값 올라도 결국 준비 안 하면 일을 하셔야 됩니다. OECD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보십시오.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43% 되네요. 자살 실태 볼까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는 이유가 35%입니다. 가정 생활 문제, 돈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 시험, 진로, 돈 많으면 이런 문제도 필요 없겠죠. 직장 문제, 돈 많으면 자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되죠. 자, 이제 봅시다. 노자금 11억 모으는 방법. 금융 7, 부동산 3.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이 중산층이 저렇게 많아진 이유는 1980년대 401k 퇴직연금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주식에 무조건 때려 넣게 만든 거죠. 은퇴하기 전까지 돈을 못 찾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401k 가동합니다. 이때부터 주식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금융자산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늘었지요. 미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금융자산이 70%입니다. 비금융 30%밖에 안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한국 금융자산 20%. 이것도 많다 싶습니다. 거의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0년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10년 후에 미국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자, 우리가 돈을 벌려면 군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숭이가 있죠. 바나나를 물라 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때로 있으면 못 먹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갔다가 또 호떡 되죠. 지금 7대3이라는 의미는 군중 심리에 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7대3의 의미 봅시다.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일본처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안 가 있는 곳 미리 투자해야 됩니다. 더 하나 중요한 거는 401k 가동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면 주가가 엄청 오르겠죠. 그러면서 경제적 부흥이 오게 됩니다. 엄청난 큰 경제 호황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잠자는 동안 돈이 일하지 않게 한다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일해야 된다. 워렌 버핏 하신 말씀입니다. 자, 10억 될까? 할 수 있죠.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힝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다, 어떤 사람이 연봉이 낮다, 상관없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그만큼 또 많이 씁니다. 낮은 분도 상관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주식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0원을 10만원이라 생각하고 주식을 사십시오. 자, 은행에 만약에 돈을 굴리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세요. 옛날에 새우깡 50원짜리였죠? 지금 900원입니다. 은행에 50원 넣어놔봤자 계속 50원이죠.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내 돈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실상. 자,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아시겠죠? 기업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죠? 새우깡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지요. 그럼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자, 롱심 봅시다. 롱심 보시면요. 맨날 횡보하고 있죠. 너무 오랫동안 기고 있습니다. 월로 볼까요? 월로 봐도 거의 20년 동안 그 자리죠. 근데 사실상 이겁니다. 새우깡 가격이 오르면서 이렇게 사실상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니까요. 그게 결국 주가로 가는 거죠. 이렇듯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주식을 사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음식료에 투자하십시오.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꾸준히 쓰는 것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단 요런 게 있죠. 삼성폰이 엄청 비싸고 애플이 싸요. 그럼 애플 사겠죠? 근데 삼성이 더 싸고 좋다. 그럼 삼성 삽니다. 어떤 두 개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새우깡 보십시오. 새우깡은 이 고유의 맛이 있어요. 무조건 사게 되는 힘이 있죠. 이게 바로 시장 지위입니다. 김씨 초콜릿, 요것도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고유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 애플 이런 관계가 아닌 시장 지위가 높은 회사를 꾸준히 사셔야 됩니다. 소비재 기업. 그 회사를 꾸준히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 않은 큰 파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억 넘게 은퇴자금 만드실 수 있고 노후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은행에 넣는 거는 마이너스로 향하는 길입니다. 돈이 일하게 하십시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끝.